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찾아온 이유가 어제도 대책이 발표돼서 관련된 그 규제 내용이 무엇이고 그다음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위원님의 식견을 좀 제가 들으러 왔습니다. 먼저 이번 지정된 곳이 5곳인데 어떤 특징을 갖고 있죠? 이번 정부 들어서 19번째 나온 대책인데요. 이번 20 대책에서는 주로 집값이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경기 남부 지역 5곳에 대해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한 게 특징이라고 봅니다. 지역별로 보면은 수원, 영통, 건선, 장안구, 그리고 안양, 만안구, 어왕시를 꼽을 수 있는데, 이 공통적인 것은 규제 지역에 바로 붙어 있는 인근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집값이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중저가 아파트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조정 대상 지역이 기존보다는 규제 내용이 좀 세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들이 강화가 되었나요? 과거에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은 청약을 이제 규제하기 위한 대책이었는데, 이게 적용 범위와 강도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겁니다. 사실상 양도세나 종부세의 어떤 그런 규제는 투기 과열지구까지 가지 않고 그 아래 단계 규제라고 할 수 있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거의 커버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자금 조달 계획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3월부터 조정 대상 지역에서 3억, 그러니까 시가 3억이 넘는 집을 사거나 분양을 받게 되면은 의무적으로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야 된다는 건데, 이 3억은 투기 과열지구하고 같이 이제 적용이 된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파워풀해졌다. 이런 부분들은 좀 실수요자분들이 유념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번 청약 규제가 좀 강화됐다고 하니 분양권 전매 제한이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강화가 됐잖아요. 그러면 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으세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일단은 청약 1순위가 되려면은 2년 이상 통장을 이제 갖고 있어야 되고, 집이 두 채 있는 사람은 아예 청약이 배제되는 어떤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면은 추첨제 물량보다 가점제 물량,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부양가족이라든지 무주택 기간이나 청약 통장 가입 기간에 따라서 총 84점으로 나누는 이 청약 가점에 따라서 분양하는 전체 가구 수가 좀 많아질 수 있다. 이 점은 좀 체크를 하시고요. 특히 지금 조정 대상 지역에서 그동안에는 이 등급이 있었습니다. 1지역, 2지역, 3지역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전부 다 1지역으로 다 규제를 상향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서 분양을 받게 되면은 중간에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 자체가 이제 금지가 되기 때문에, 이른바 이제 분양권 단타 수요는 좀 줄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실수요 위주로 아마 청약 시장이 재편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가장 또 큰 특징이 대출이 이제 강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기존보다 어떻게 비율이 강화가 되고 대출 금액이 어느 정도 줄어드나요? 일반적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이라고 하는 LTV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종전에는 60%였는데 이걸 좀 더 세분화하는 거죠. 가령 9억 원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50%, 9억 원이 넘어서면 이제 30%로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실제로는 10억짜리 아파트를 이제 대출을 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종전에는 당연히 이제 LTV 60%니까 6억 정도 나오는데, 이번에 이제 한도가 축소가 되는 걸 적용을 해보니까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면은 한 4억 8천만 원 정도 대출이 되니까요. 종전보다는 한 1억 한 2천만 원 정도 줄어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대출이 무주택자에게만 제공을 하는 건데 1주택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있어요. 그죠? 네. 근데 문제는 이것도 강화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조정 대상 지역에서 1주택자들이 이제 갈아타기 할 때의 규제가 더 강해진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이때는 반드시 대출을 받았을 때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은 새로 아파트를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종전집을 2년 안에 팔아야 되고 또 입주도 2년 안에 해야 된다 이건데 근데 좀 헷갈리실 부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양도세 1주택자 비과세 부분 그러니까 일시적인 1가구 2주택 비과세와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비과세를 받으려면은 1주택자가 새 집을 사고 나서 1년 안에 종전집을 팔고 또 1년 안에 새 집에 입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번에 대출은 어떻게 보면 2년 안에 뭐 종전집을 처분하면 하고 전입하면 된다고 보시면 되고 내가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양도세를 내가 혜택을 받겠다. 이런 분들은 2년이 아니라 1년으로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뭐 일반적으로 보면은 내가 옮겨타기를 하는데 대출을 내서 그냥 가는 경우에는 뭐 이것저것 생각하실 거 없고 그냥 1년 안에 종전집을 팔고 입주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향으로 지금 시장에서 야기되는 뭐 풍선 효과 이렇게 어떻게 보시나요?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한 규제가 과거에 비해서 세졌다. 특히 지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그리고 대출을 또 받았을 때 의무적으로 또 전입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규제를 감안해 봤을 때 당분간 숨고르기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들고요. 특히 아마 외지 투자 수요, 특히 갭 투자 수요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좀 관망세가 짙어지는 양상이 나타날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부가 이제 규제 완화에 대한 신호를 비교적 이제 강하게 보냈기 때문에 매수 대기자들이 좀 지켜보지 않겠어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과열 기미는 약간은 좀 꺾일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보니까 안시성, 김부검이라는 지역을 묶어서 표현을 하는데 이들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풍선 효과는 일반적으로 시장의 에너지가 강할 때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이제 실제 풍선 효과가 이번 수용성처럼 강하게 나타날지는 그건 확신을 하지 못하겠어요. 저는 수용성보다는 강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근데 문제는 실수요자 입장에서 어떻게 판단할 거냐가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최근에 풍선 효과의 어떤 특성을 보면은 일괄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산발적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고 이 면이 아니라 점 단위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되고 9억 이하 아파트들이 다 풍선 효과가 나타나느냐 그건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풍선 효과를 예상하고 호가를 이제 뭐 무조건 올리고 본다든지 이런 호가 거품들이 또 있고 또 보면은 담합 같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집이 싼 지역들이 무조건 되고 이렇게 풍선 효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거는 조금은 냉철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2월 21일 이제 시작이 됐죠. 부터는 이제 이런 뭐 다운계약서라든지 뭐 업계약서라든지 이런 변칙거래 혹은 담합 같은 데 대해서 특사경을 동원해서 집중 규제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조심하는 어떤 그런 거래들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요번에도 보면은 과거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규제의 강도가 좀 강해졌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양도세나 대출료 이런 부분들이 복잡하게 지금 얽혀 있기 때문에 방송만 보지 마시고 좀 여러 자료 같은 걸 좀 많이 검색을 하셔서 부동산에 대한 어떤 지식들을 좀 늘리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출 규제 시행은 언제부터죠? 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규제들은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대출에 대해서만 약간 이제 준비하는 시간을 둬서 3월 2일부터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리본 구독자님, 아는 것이 힘입니다. 부동산 여러 정책들이 이제 복잡해졌기 때문에 조금은 지식을 축적하는 어떤 시간을 많이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수시로 찾아와서 그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